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 모델 3를 샀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경제 효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3를 출고를 하고 6일간, 오늘까지 6일 동안 무려 4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차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제 출퇴근 거리가 이제 왕복해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 6일 중에 수목금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을 거니까 90km 정도만 탔어야 되는데, 제가 400km를 어떻게 탔냐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에서 천안을 왕복을 했습니다. 천안에 볼 일이 전혀 없었는데 모델 3 테스트 차원에서 갔다 왔어요. 뭘 테스트하고 싶었냐면 두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강남에서 천안을 왕복하는데 전기 요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왕복 전기 충전 비용은 6,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싸죠. 왕복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현재 전기 비용으로 보자고 하면 유지 비용이 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 반값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7월달 이후로 충전비가 상당히 올라서 심지어 한 2배 올랐다고 하죠. 근데 이 전기요금은 그 전기차 충전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꽤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것이지, 2022년, 2023년이면 다 이제 이 할인이 끝나죠. 이 할인이 일몰이 되고 나면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유류비의 대부분은 사실 세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전기로 간다고 하면 이 차량 전기에도 어떠한 세금은 또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연비에 대한 걸로 선택하는 거는 당분간 2020년, 21년, 22년 앞으로 3년 동안은 유효할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기차는 시기상조인가? 제 모델 3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게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8,300만 원이나 해요. 여기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포함하면 총 차량의 출고 금액은 8,900쯤 되는데, 이건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부분 빼고 8,300만 원에서 서울시 보조금 1,250만 원을 빼고 나면 7,050만 원이 됩니다. 전기가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해서 좀 봐주자. 1년에 이 차를 한 2만 킬로 몰면 1년에 전기비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지도 몰라. 그냥 5년 동안 한 1,000만 원쯤 세이브가 된다라고 그냥 퉁쳐봅시다. 그러면 6천만 원대의 차량과 비슷한 동급인데, 이 6천만 원이면 뭘 살 수 있냐면 벤츠 E클래스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 테슬라 모델 3 탈 거야? 벤츠 E클래스 탈 거야? 그러면 벤츠 탄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비교한 모델은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모델 3 중에 제일 비싼 것 갖고 비교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조금 다운한다고 해도 그 비교 대상이 조금 바뀔 뿐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왜 새벽 2시, 4시에 뭘 테스트하고 싶었냐면, 앞으로 한 달 뒤에는 다음 버전의 자율주행을 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앨런 형아가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 데이 때. 그래서 현재의 모델 3의 자율주행이 어떤지 제가 체크를 하려고 갔던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테슬라 빠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놀라웠습니다. 어떤 게 놀라웠냐면, 피로도가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운전이 왜 피곤하냐면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졸거나 조금이라도 딴짓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운전이 힘든 점이에요. 그리고 새벽 시간, 제가 어제 2시에서 4시부터 야간, 이러면 야간 피로도가 한 20% 증폭이 되고요. 고속주행 피로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초긴장과 몰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제가 평소에 타는 자동차였다면 새벽에 천안, 서울을 왕복하는 일을 아예 실험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운전은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을 시켜놓고 운전을 하고 가니까, 운전은 하고 있지만 과정을 조금 보태면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화물차가 약간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럼 얘가 바로 띠딕 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들어오면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런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줄었어요. 느낌상으로는 3분의 1 정도였고요. 고속도로에서 2시간 내내 운전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해요. 몸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30분 운동을 하고 나서 씻고 나면 바로 잠을 못 자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잠에 들 수가 있었고요. 별로 신경이 곤두서지 않은 상태로 얼마든지 장거리를 갈 수 있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장거리 출퇴근을 운전해서 하는 직장인이라고 친다면 이 피로도는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세이브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2만 원으로만 계산해 봐도 1년에 200일 정도 우리가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1시간이 2만 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가치는 좀 다른데, 자, 그러면 화물로 가봅시다. 화물기사 입장에서 자율주행 장치가 잘 작동하는 트럭이 있다라고 하면 기사는 하루에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8시간 주행을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기사님들 더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8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피로도가 절반이 된다고 하면 같은 피로도를 가지고 16시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에 대한 보조장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꼭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보조장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차라면 내가 하루에 일을 2배로 할 수 있다. 내 소득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단순한 가정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하지 마시고,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서울 톨게이트까지만 운전을 하고 이 차를 설정을 딱 해주고 부산 톨게이트까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서울 톨게이트와 부산 톨게이트에만 사람을 운영을 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는 마치 뗏목을 띄우듯이 아무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화물의 운송이 가능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적 효율로 봤을 때는 4배 이상의 효율이 난다는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4배 정도 가능해진다고 하면 물류의 효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1인당 업무 생산성이 4배씩 되니까 앞으로도 사람이 더 귀해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높은 물류 효율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벤츠나 BMW나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앞차와의 간극 정도, 옆에 차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현재 오늘 기준의 자율주행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테슬라가 앞서 있고 한 달 뒤의 버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구나. 이게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는 아니구나. 저도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차선을 바꾸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할 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면 이 테슬라 차가 차선을 바꿀 때 요렇게 바꿔요. 약간 각지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110km로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들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요 각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핸들을 잡겠어라 이렇게 보는데, 제가 테슬라에게 맡기는 차선 변경을 20회, 30회 정도, 아직 뭐 이렇게 수백 번 해본 건 아니지만 한 20번 정도 해봤을 때 거의 완벽한 루트로 현재까지 주행을 했고, 이거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분명히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사고 확률이 적다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항상 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 운전 좋아하는데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운전을 한 30분만 집중해서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 화물기사님들 굉장히 리스펙하고 그분들 굉장히 피곤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굉장히 싫어하는 있어블이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를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장거리 주행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 차들이 주행거리가 마일리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고 한 달 뒤에 공개될 자율주행 신기술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